일단 이 팀은 저랑 그래도 같이 했던 선수가 두 명이 있죠. 그래서 좀 서론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인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아프리카에 있었었잖아요. 새로운 팀을 갔으니까 팀원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동기부여도 새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좀 많이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있었을 때 이제 20년도 21년도 차이라고 하면은 아니 그때 둘 다 나이가 많긴 했어. 그래서 기인이가 이제 19년도 때 가장 나이가 많다가 21년도 때는 뭐 제일 어렸다가 중간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기인이는 자기 만족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아요. 자기 만족에 대한 기준이 높아서 룬이나 아이템 이런 것도 연구 되게 많이 하고, 연습도 챔프 숙련도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거 되게 많이 찾아보고 이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폼이 만족스러울 때 그 이상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아무래도 아프리카가 20년도 멤버 좋아요. 근데 21년도 22년도 보면 그냥 그 위에 팀들이 있잖아요. 돈을 뭐 더 많이 썼건 더 좋은 선수들, 더 보여준 게 많은 선수들이 있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약간 리더로서 그 약간 동료들을 게임 내 쪽에서 어떤 부분까지 내가 더 해줘야 되고 어떤 부분을 챙겨줘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있었을 때는. 왜냐하면 기인이가 팀에서 제일 오래 했고 그리고 제일 잘하고, 아프리카 멤버를 봤을 때 기인이가 항상 제일 잘해요. 왜냐면 기인이는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선수니까.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좀 신경 써주고 더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라인전, 자기가 원하는 개인으로서의 실력이 살짝 떨어질 때가 있고, 왜냐하면 이게 집중도에 따라서가 다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더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좀 반복인 게 기인이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좀 고민을 많이 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KT 멤버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에이밍 선수가 옛날에 뭐 아프리카 팬들한테는 되게 막 한때는 인식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기인이도 19년도 때 그 어린 친구들이랑 했던 게 되게 재밌어서 에이밍 잘한다, 막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최현성 감독님도 맨날 두 분이서 친하니까 KT랑 경기하면 하람이한테 가서 나 하람이한테 압박 주고 올게, 하람이 나 있으면은 겁먹어갖고 우리랑 할 때 못하라고 이러고 와야지, 막 장난식으로 이렇게 가서 하람이한테 얘기해. 하람아 오늘 적당히 해 이러면은 알겠어요 감독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기인이가 그 19년도 때 뭐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고, 시우도 나이 차가 그렇게 안 커요. 그냥 한 살 형인가 그럴 거야. 근데 시우도 되게 재밌는 스타일이라 재밌게 했었고, 나머지 두 명도 동갑내기야. 그렇기 때문에 KT 감독님이 이제 강동원 감독님이잖아요. 되게 FM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냥 LCK 할 때 담배 끝나고 몇 번 폈던 거? 그것만 기억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기인이가 원하는 연습은 빡세게 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이제 나머지 팀 동료들이랑 뭐 일상생활을 보낼 때는 되게 편하게 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될 것 같아서 KT로 잘 간 것 같아요. 물론 일단 KT에서 어쨌든 선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을 원한다는 느낌을 받는 건데, KT에서 그렇게까지 맞춰줬다니까 뭐 원하는 느낌, 액수는 모르겠고 원하는 느낌을 받게 했다는 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비하인드는 제껴놓고, 아니, 근데 베테랑이 많은데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야 다들. 게임 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인이의 전성기 18, 20년도도 잘했고 21년 썸머 때 퍼스트 받았나? 이거예요. 근데 항상 그때마다 기인이가 나왔던 모습이 1사를 하잖아요. 중반부터 1-4 운영을 해요. 아, 올해 스프링도 서드 받았어요. 19는 나 기억이 안 나. 19는 나 외국에 있었잖아. 그래갖고 기억이 안 나. 본인이 1의 역할일 때 내리는 판단이나 플레이가 너무 좋아요. 운영, 플릿, 사이드에서 원탑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부분도 너무 그냥 다 상위권이고 원탑인 부분이 너무 많긴 한데, 제가 느낄 때 기인이의 강점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인이라는 선수가 너무 친한 척하면 안 돼. 선수의 강점이 극대화되려면 나머지 4명이 본대 상황 브리핑이나 본대 판단을 잘 빨리 내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18년도 아프리카는 기본기 팀이었어요. 연습도 진짜 많이 했고 되게 꼼꼼하게 뭐 바텀 라인 수합을 했을 땐 서포터가 렌즈를 돌려서 뒤털 와드를 다 체크한다, 이런 게 그냥 가이드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꼼꼼한 팀이었는데, 그해 롤드컵을 갖고 그때 성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팀 운영이 되게 꼼꼼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운영 잘하지, 챔프 폭 태평양이지, 라인전 개 잘하지, 한타 잘하지, 모두 언제든 최상일 수 있고 이미 다 검증도
정도 끝났어요. 끝난 상태에서 굳이 변수를 꼽으면 저는 진짜 완벽에 가까운 탑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탑들이 이제 그때그때 강점이 달라. 어떤 분야에서 특출나게 잘해도 저는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인은 진짜 다 잘해요. 어쨌든 굳이 변수를 꼽으면 다른 라인 위주로 게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나머지 팀원들이 원하는 바를 되게 꼼꼼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연습 과정에서 선수 자체가 완벽주의라. 뭐 탑갱을 해줘도 되고 탑갱을 안 해줘도 돼. 기인이는 탑게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기인 오히려 탑게임 안 하는 것도 편해요. 탑게임을 하면 하는 거고. 근데 그나마 변수가 자기는 되게 완벽하게 얘기하잖아. 뭐 예를 들어갖고 그거 먹고 오면 지금 갱각이야. 이거 먹을 때 갱각이야. 나 와드 여기 있으면 돼. 나 지금 와드 있어 안 와도 돼. 여기 땅굴에 있는 것 같아. 진짜 완벽하게 하거든요. 콜 자체도 되게 정확하고. 근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서로 맞춰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을 때 원하는 만큼 롤드컵을 처음 가고 계속 가고 이러지 못했던 게 그런 꼼꼼함을 맞춰주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20년도에는 다 형들이잖아. 그래서 기인이가 맞췄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저는 20년도 기인이한테 되게 고마운 부분도 있고, 근데 21년도는 서로 완벽하게 맞춰주는, 누가 이만큼 양보하고 이만큼 양보하고 하자, 이런 게 좀 안 됐던 것 같고, 22년도도 콜을 보면은 그런 게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기인이가 원하는 완벽한 정도로 콜이 그 오프 더 레코드에서 나왔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해에는 팀원들도 이제 기인이랑 같이 게임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선수한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게 잘 맞구나 라고 느껴서 그런 쪽으로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21년도가 그 남탑금지 맞아요. 상대 정글 턴 잘 빼주는 역할 잘하죠. 개 잘하죠. 20년도 때 그걸로 저희 그 4등 했어요. 그때는 3시드까지만 가서 뭐 결국에는 5등이긴 했는데 선발전까지 했을 때 저희 4등이었어요. 기인이는 지금까지 메타에서 필요했던 거를 다 했던 선수예요. 그래. 오케이. 어쨌든 기인이는 여기에서 기인이 개인 얘기는 여기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커즈는 저는 어쨌든 20년도, 21년도에 대한 인상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냥 같이 있었을 때니까. 저랩 구간에서 성능이 좋은 챔프.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메타였을 때 볼베, 세트, 올라프 이렇게 잘 안 죽고 초반 데미지가 템 뜨기 전에 센 챔피언들 있잖아요. 뭐 렉사이도 그 중에 해당할 수 있고, 챔프를 바탕으로 교전을 하거나 이런 챔프가 나오면 상대가 교전을 피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성장 기대치 높은 라인을 편하게 해주던가 시야를 잡아주던가 이런 유형의 선수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약간 평가를 내려도 될 것 같아. 뭐 우디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20년도 21년도에 있었잖아요. 느꼈던 건 강점이자 약점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올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근데 이게 저한테는 약점으로 다가온 게 이걸로 T1 이겼으니까. 근데 반대로 강점을 강조해보면 팀의 경기력 잡아나갈 때 꾸준한 모습도 중요해요. 근데 꾸준함이 있는 선수라 강점이 될 수 있어요. KT에서는. 그리고 전반적인 스타일은 이때 강팀이랑 할 때 조금씩 바꿔주면 대처 진짜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 팀에 있었던 정글이 이제 인스파이어드라는 애인데 걔는 성장형 정글이라는 인식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장을 좋아하기도 하고, 물론 뭐 본인이 성장을 하면서 누가 다이브 당하면 그거 커버는 기똥차게요. 그래서 잘하는 정글이라 생각하는데 성장을 좋아해요. 근데 그래놓고 나머지 팀들은 양악 느낌이니까 맨날 그냥 성장해서 캐리하다가 뭐 TL 그다음 뭐 백티, C9 이렇게 강팀이랑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비에고 같은 챔프로 3렙갱을 가, 바텀갱을 동선 개 손해볼 수 있는데 리신으로 갑자기 미드 다이브를 쳐버려요. 근데 그게 상대 입장에서 대처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준비할 때는 이 새끼 그냥 씨발 풀캠 정글러인데? 이럴 테니까. 그래서 이러한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 스타일을 강점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에이밍이랑 둘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기존 KT도 강점이 있는 팀이에요. 왜냐면 그랬으니까 선발전까지 갔고 약간 아쉽게 롤드컵을 못 온 거니까. 그리고 기존 강동원 감독님도 계시고 뭐 빠른별 코치님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장점을 버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KT의 강점에 새로운 선수들을 녹여낼 때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제 BDD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코칭 스태프는. 왜냐하면 안 봤어, 배 아파서. 일단 BDD는 20년도 젠지 때 스크림 대회 아니에요. 스크림 벌 때 정글 이해도가 되게 높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정글이 이 캠프 먹고 나 상대 캠프 들어갈게 이렇게 설계를 하잖아요. 미리 가서 자리 잡고 있어. 미리 웨이브 맞춰서 박아. 그래서 되게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연습에서 젠지의
설계 성공률은 매우 높았고 1년 내내 스크림 한 판, 두 판 이길 정도였어요. 나는 이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대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 왜냐하면 그냥 아지르, 신드라, 조이, 뭐 오리아나 이렇게 뽑고 후반 한타 가면 이기니까. 그게 더 쉬우니까. 근데 연습 때는 진짜 이런 부분이 무서웠어요. 근데 이 선수는 챔프폭 문제가 아니고 결국 제일 무서울 때를 보면 메이지 할 때예요. 뭐 원딜이랑 같이 쌍끌이 할 때 압박감. 두 번째 메이지 메타에서 나오는 카운터픽 질리언, 아칼리, 에코. 질리언도 기억나고 에코도 기억나는 게 씨발 그 언제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용 앞에서 5인 에코 스턴 맞춰갖고 우리가 씨발 야 우린 늘다리 팀이라 맨날 상대팀 하이라이트만 만들어준다. 우리가 그거 라이즈 궁 타고 기인이가 라이즈 궁 열어갖고 욕먹고 튀는 거였는데 씨발 거기에 에코 W 깔아갖고 5인 스턴. 와 어지러지하다. 그래서 나는 에코가 기억나는 것 같아. 보통 초비 에코 많이 기억하는데 나는 BDD 에코도 기억에 남아. 근데 그건 못한 게 아니야 우리가. 아니 씨발 잘한 거지. 그냥 멀리서 왔는데 라이즈 궁에다가 에코 W 깔은 걸 생각 못해. 지금 욕먹고 튀어야 되는 그냥 바쁜 상황이었는데. 맞아 나 상대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대 붙어 있거나 오브젝트 대치 구도에서 변수 메이킹이 지려요. 아지르 셔플, 신드라 적군 와해, 조이 버블.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대치 구도에서 사거리 싸움하다가 일반 스킬로 변수 만드는 능력이나 아니면 뭐 한타를 약간 어그러뜨리는 각 만드는 게 진짜 지려요. 그래서 지금 일단 어쨌든 기인 커즈 BDD를 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메이킹 능력이라고 하기도 뭐해. 그냥 일반 스킬 조이 버블이나 신드라 2로 맞춰서 게임 끝내버리는 거니까 메이킹이 아니야. 그냥 잘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KT 로스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이지 메타에서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메이지 메타면 BDD 강점 2배 정도로 치고 BDD가 본대에서 붙어서 사거리 싸움하고 기인이가 사이드 관리 압박 해주면 어우 쉣 이거는 이 팀의 최고의 강점이지 않을까요? 자원을 안 먹고 몰아주는 게 아니야. 붙어서 변수를 잘 만드니까 붙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게 팀 자체가 옛날처럼 1-3-1 하면서 두 사이드 다 압박하고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텔 쿨이 점점 짧아져서 게임 안에서 텔 차이 이용하는 거 요즘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프로들도 그냥 텔 그냥 찍고 한타 이기거나 지고 그냥 바로 찍어버린 다음에 템포 챙기고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뭐 메이킹도 잘해요. 옛날에 탈리아 잘했고 그다음에 리산, 갈리오 이런 것도 괜찮았고 라이즈로 오래 펜타 먹었고 그래서 탑 바텀 캐리 메타에도 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이 시너지가 만약 나온다면 1-4 운영, 기인, 본대, BDD 사거리 싸움, 에이밍 캐리력 이게 나온다면 KT는 진짜 존나 쓸 것 같아. 근데 막 다 망해. 그 다음에 아지를 해줘 이러면은 그냥 올해 농심이 되는 거고 농심도 나는 잘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원딜 말곤 자원을 먹을 수가 없어 몰아서 그렇게 된 상황이 되죠. 3라인이 다 파밍을 잘했다 그럼 상대팀이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에이밍 저번 시즌에 고평가했던 게 DRX랑 KT예요. 왜냐 에이밍이 라이프라는 LCK 상위권 서폿이랑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리엔즈도 LCK 상위권이잖아요. 바텀 체급이 고점 찍을 때 원탑인 것 같아. 물론 저점 찍을 때도 있겠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저점 찍을 때도 원탑인 게 문제였어. 아니 근데 그거는 벌어주는 게 있고 손해보는 게 있으면은 성공률을 따져야 돼서 항상 성공률 문제죠. 성공해서 뭐 롤드컵 가고 롤드컵에서 잘하고 이러면은 저점이 아무리 떠도 성공률이 높아서 좋은 선수고 올해는 그냥 꼬레비로 못 갔으니까 좀 아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룰러가 떠났죠. 그 시점에서 약간 미스틱 계보를 잇는 낭만 있는 원딜이 앞라인 잡고 패는 거 그 딜링 폭발력은 최고예요. LCK 그렇게 생각해요. 뭐 페이즈 같이 새로 들어온 선수들은 모르지만 바이퍼랑 느낌 달라요. 바이퍼는 전반적으로 다 잘하고 한타를 조합에 맞춰서 너무 완벽하게 하고 이런 느낌이지 에이밍은 조합 상관없어. 자기가 잘 크면 그냥 내가 앞라인에서 다 패는 거야. 내가 이 선수를 밖에서 본 느낌은 라인전, 한타, 교전 안 피하고 싸움해서 이기고 싶어하는 저는 근데 이 선수에 대한 저점에도 되게 저점이 낮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고점일 때를 되게 고평가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하는 원딜 약간 미스틱처럼 하는 원딜이 잘하는 원딜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원딜 낭만이 있으니까 그런 선수들이랑 상대하면은 언제 갑자기 이상하게 질지 모른다는 게 되게 큰 압박인 것 같아요. 어쨌든 공격적인 스타일인데 리엔즈가 라인전 욕심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히히 발사 이런 느낌일 수 있지. 발사, 펜타킬
원딜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지. 이거를 설명을 좀 보완하면 보통 원딜은 후반까지 안 죽고 무난하게 파밍해서 3코어 뜨면 캐리할게, 이게 일반적이고 편한데 이 선수는 킬을 먹어서 템을 빨리 띄운단 마인드. 그래서 리스크도 있는데 리턴도 존나 커. 대신 조합이나 메타 따라서 바텀 듀오가 좀 잘 컨트롤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바텀 원툴 정도로 파주던가. KT 데프트? 맞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성준이가 옛날에 중국에서 할 때 데프트, 인프, 우지 빼고는 자기 겨드랑이에서 땀을 나게 한 원딜들이 없다. 제키러브도 개 못한다. 약간 이랬었어. 데프트랑 인프랑 하면 땀이 이제 송골송골 맺히고, 그 다음에 우지랑 하면 땀이 줄줄 났대. 젖었대. 맞아. 젖게 한 원딜이 우지였대. 나는 어쨌든 우지 시대보단 약간 늦게 프로 코치가 돼서 그렇게 약간 전에 들었어. 제키러브는 자기가 있을 때는 그냥 기도 못 팠대. 이제 리엔즈로 넘어갈게요. 리엔즈, 나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세상에 장인인 챔프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프로 무대에서 속되게 꿀을 빨았다 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혼자 꿀 빠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개꿀이야. 그냥 전체적으로. 신지드 밴하고 유미 먹어야 되는데, 유미 먹기 싫은 팀은 신지드 유미를 2개 밴해야 돼. 블루사이드에서. 아닌가? 그냥 신지드는 열어줘도. 아니 근데 3이라 신지드, 세나 신지드 이런 것도 했잖아. 아 뭐 쉐는 하는데, 쉐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올해가 유미가 약간 관통하는 그거니까. 이게 씨발 진짜 말이 안 돼. 라이프 세트? 근데 라이프 세트는 상대 하려면 한다는 마인드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대 하려다가 다 졌어. 그래 뭐 베릴, 판테온, 메라, 블츠? 근데 이거는 유미까지 연결이 되잖아. 라이프 세트? 라이프가 세트를 잘해서 배네. 베릴의 판테온? 담원 바텀이 판테온 잡으면 라인전을 너무 쌀먹해서 배네. 메라, 블츠? 메라, 블츠 하면 블츠한테 다 끌려서 배네. 근데 여기는 신지드, 유미를 둘 다 영향력이 있는 거야. 잘해서 배나는 게 아니라 그 심리전에서 너무 이 팀이 우위를 가지니까 배나게 되는 거였어요.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냥 프로 팀에게 신지드 장인 출신이 제공할 수 있는 역대 최고의 아웃풋 아니었나 싶어요. 자르반 칼리, 그냥 까다로워서 칼리를 배나죠. 근데 룰러 칼리는 라이프 자르반 아니더라도 배내 할만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걸 바탕으로 올해는 원거리 서포 메타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시우의 기존 장점은 되게 공격적이고 변수를 잘 만든다, 이런 게 장점이었는데, 기존 장점을 못 보여줬어도 우승. LCK 우승자예요. 계속 못하다가 우승을 이번에 했죠. 이 선수의 제가 그냥 같이 경험해본 결과, 제가 같이 경험해본 그 2021년도라는 시기 내에서 이제 시우의 장점은 롤을 잘한다는 기준이 높아요. 그리고 이 기준에 대해 타협을 안 해요. 그래서 고점이 높아요. 자, 이게 긍정적인 부분. 반대로 약간 자신이거나 누가 최고의 플레이를 안 할 때 많이 좌절해요. 전원이 같은 각을 안 보면 나락이에요. 본인은 발전이 꾸준할 텐데 팀의 발전 사이에서 항상 고민해요. 얘는 그리핀 때도 너무 잘했었고 올해 어쨌든 LCK 우승까지 했었으니까 이게 가장 한 10% 진짜 고생할 때. 왜냐면 서폿은 캐리가 안 되니까, 서포터니까. 어쨌든 그런데 기존에 저랑 있을 때 저도 어려웠던 점은 젠지에서 그냥 잘하는 선수들이랑 말끔히 다 지웠어요. 아 근데 시우랑 기인이의 느낌은 달라. 기인은 꼼꼼하게 완벽주의고 시우는 그냥 그 플레이 난이도가 높은 걸 수행할수록 잘하는 선수가 잘하는 팀이다, 이 주의. 그래서 조금 달라. 원래는 좀 쉽게 이기기 싫어한다는 느낌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이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더 하이 리턴의 선택지가 늘어나요. 템이 더 좋으니까 4대5도 할만한 각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조금 좀 됐는데 젠지에서 그렇게 안 하는 게임도 많이 보여줬죠. 이게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우가 있는 팀은 다 잘해야 돼. 시우가 보는 각을, 저도 어쨌든 선수 출신이 아니니까 나는 그래도 게임을 진짜 많이 보는 편인데 한 50% 이해하고 50% 이해 못하겠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리스크나 리턴 이런 거에 대한 주관이 다르니까. 근데 한 50%는 아 이건 리턴이 너무 커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한 50%는 이렇게 해야지만 이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당장 이기는 게 좀 중요한데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 정도였는데 젠지에서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결국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랑 있을 때 잘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젠지 모습 보고 기대사항만 올라가고 걱정사항은 줄었어요.
이게 이제 손시우에 대한 제 생각이에요. 원거리일 땐 원거리 메타일 땐 유미 심리전, 근거리 메타일 땐 변수 창출 능력. 이 강점이에요. 메타를 안 타요. 그래서 이제 선수 평가 넘겨서 기대되는 점, 첫 번째로 라인업 봤을 때 압박감이 좀 있을 것 같은. 기인, BDD, 에이밍, 리엔즈. 커즈는 약간 그거 약간 윤활유 같은 느낌이고 누가 캐리해도 폭발력이 다 있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탑 미드는 기복이 있는 것도 아님. 저점도 낮음.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확률이 높은 팀? 뭐 예를 들어서 인터뷰에서 자기 맞춰줬다 하면은 맞출 수도 있는 친구구나. 와, 진짜 잘하는 친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점 높아. 저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인 BDD는 저점도 높아요. 고점도 높은데 저점도 높아. 그래서 그렇게 기복이 막 너무 심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긍정적이고 어떤 메타든 다재다능한 선수가 많아요. 탑도 미드도 캐리롤, 안티캐리, 탱커, 메이킹 다 되고 바텀도 원거리, 근거리 다 되고 메타 맞게 준비하기 좋을 것 같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기부여가 너무 좋을 것 같아. 팀은 명가 재건해야 되지. 아프리카 나와서 새로 시작하는 기인, 지난해 성적 안 좋았던 BDD, 롤드컵 못 갔던 에이밍 커즈, 롤드컵 때 보여줄 게 적었던 리엔즈. 동기부여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끼리끼리에. 반면에 이제 우려되는 점은 본대와 사이드 소통. 바텀 듀오가 공격적이니까 보고 싶은 각이 많을 거예요. 싸우면 이길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면 사이드가 본대에 과하게 집중해야 해서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렇게 되면 기인, BDD, 커즈의 장점은 퇴색되는 느낌? 둘 다 돼야 돼. 이쪽을 컨트롤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 기인이는 그거 먹고 타봐 이런 스타일 전혀 아님. 그다음에 아프리카 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내가 잘못한 가장 큰 문제점이 정글 서폿이 둘 다 공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리할 때 지키는 게임을 못했어. 왜냐하면 지키는 게임은 시야를 점점 확대해서 결국 그 시야를 지키고 그 시야를 지우려 할 때 죽이는 게 가장 변수가 적기 때문에. 근데 아프리카 때는 먹고 반대 가서 싸움 보고, 먹고 반대 가서 시야 먹고 이랬는데 이게 그나마 변수야. 유리할 때 해도 되는데 항상 그렇게 하면 게임이 너무 불안정해지고 변수가 너무 많이 터져. 유불리 떠나서. 그래서 유리할 땐 선택이고 불리할 때 필수인 선택지? 약간 25분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어쨌든 시간 좀 지나고 생각해보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글이 커즈잖아요.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글이랑 서폿이 서로 맞춰 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진혁이는 아니 이것도 괜찮은데 둘 다 그래서 조금 문제였던 거예요. 둘 다 그래 버리니까 문제도 아니야.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해서 이기는 확률이 더 높았으면 괜찮았는데 더 많이 져서 그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에도 얘기했듯이 본대랑 사이드 소통이 중요하다 보니까 시야를 먹고 지키는 게임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상체 게임 되면 KT가 대놓고 바텀 서로 못 크게 하는 안티 캐리 게임이 되려나? 안티 캐리 게임이 정확히 뭐예요? 약간 닐라 같은 거 하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 세나 닐라 이런 거? 아 그런 것도 잘 했던 것 같은데 에이밍? 그런 것도 잘했던 거는 같아요. 근데 그냥 그거겠지. 왜 굳이 안티 캐리를 해? 바텀 그냥 주도권 잡고 서폿을 올려 보내겠죠. 서폿을 올려 보내서 상체에서 교전을 만들겠죠. 그리고 에이밍은 교전 좋아하고. 탑 게임 메타, 상체 게임 메타가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시우는 그런 쪽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키 플레이어는 리헨즈. 가장 이 팀의 색깔에 따라 유동적으로 플레이 스타일을 다양화해야 하는 포지션이기도 하고, 시우만의 강점이 물론 맞춰 가야겠지만 크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 입장 이런 걸 되게 잘 대변하고 타협하고 맞춰가야 될 것 같아서 이 팀은 바텀 게임, 탑 게임, 미드 게임 다 잘할 것 같은데요? 다 잘할 것 같은데 이 팀은 그냥 적이 팀 내부에 있는 느낌? 근데 되게 정돈될 때 잘할 것 같은 선수랑 되게 박을 때 잘할 것 같은 선수가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잘 되면은 뭐든 되고 누구든 캐리할 수 있고 진짜 완벽한 팀이 되는 건데 안 되면은 누구가 살려면 누군 죽어야 되고 누구가 또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누군 죽어야 되고 강점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든 KT 자체가 감독님 카리스마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이런 걸 잘 잡아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냥 다전제
현재 막세트 뱀픽이잖아요. 근데 2대2에서 5세트 가서 뱀픽하는 거 아닌 이상 1대2로 가잖아요. 그럼 그동안 답답했던 걸 확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우리도 북미에 있을 때 TL이 후반 챔프, 정글은 초반 챔프 하는 팀인데 갑자기 정글 리신 받고 미드 사일러스 받고 야 우리 교전이 약해서 그래 교전으로 가자.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좋은 도전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KT 마무리할게요.